4월 초에 3월 외환 보유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외환 보유고는 매번 체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외환 보유고를 계속 체크하는 이유는 외환 보유액이 그 국가의 경제 안정성 그리고 국가 체력을 나타내고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향후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신용도를 얼마나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3월 외환 보유액을 보시면 약 4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환화로 6,600억이 늘었고요. 1차 마지노선인 4,100억 달러 돌파는 실패했고요. 이제 심리적 지지선인 4천억 달러 붕괴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탈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3월 달에는 간신히 지지해줬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렛츠고! 분기 말 효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증가했고 미 달러와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 분기마다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준수를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외화 예수금을 증가시키는데 계절 효과로 인해서 눈속임이 된 거고요.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외화 예수금을 증가시킨 건 다음 달이면 다시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걸 눈속임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BIS 자기자본 비율이 뭐냐면 분모는 위험 가중자산이고 분자는 자기자본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즉 국제결제은행 BIS의 비율 준수를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외화 예수금, 자기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로 눈속임이 된 겁니다. 사전에 나온 설명을 보시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 가중자산 대비, 위험 가중자산은 대출 이런 겁니다. 자기자본 비율이고 금융기관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분모보다 분자가 커야 더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효과 덕분에 유가 증권이 41억 달러가 늘었고 약 6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치금은 38억 달러가 감소하고 5조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치금으로 항상 눈속임을 하더니 이번에는 분기말 효과를 제대로 누렸죠. 원래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일반적으로 3월, 6월, 그리고 9월, 12월 분기 말에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은에 달러 예치금을 넣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4월달 외환 보유고가 발표되면 분기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고요. 다음 달에는 왠지 10위와 순서가 바뀔 것 같습니다. 불법 계엄령 사태와 달러 강세 영향이라고 외환 보유액이 증가해도 핑계를 댔었는데 이제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썰물이 빠졌을 때야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처럼 한국 외환 보유액은 이제 눈속임으로 버틸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도 태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1월, 2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작년 12월에 500억 달러였던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거래를 통해서 외환수합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외환 보유액이 급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에는 분기말 효과로 증가한 거고요. 그런데 한은 관계자는 외환스와프가 국민연금이 한은의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해외 자산에 투자한 뒤 나중에 갚는 거래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이 끌어다 쓸 경우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지만 만기 시에는 다시 환원되면서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1년 뒤에 환율이 1350원에서 1250원으로 떨어진다면 환이익을 국민연금이 보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만약 1년 뒤 환율이 1350원에서 1450원이 되면 국민연금은 반대로 환손실을 보게 됩니다. 현재 환율은 어떻나요? 달러 인덱스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아직까지 1400원 이상입니다. 외환 수합했을 때가
환율이 1,400원 아래 1,300원 중반대였습니다. 이대로 외환 수합 거래가 끝난다면 국민연금이 환손실을 입는 건 확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원달러 환율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이후에 환율이 1,400원 하락 이탈하지 못하면 위험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4일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430원까지 아랫골이 달면서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해서 1,48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이때 상승한 이유를 미중 갈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미중 갈등 전에 1,460원을 재차 돌파했었고요. 한국 경제가 2년 동안 정말 안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1차 미중 갈등 때도 분석해서 보여드렸듯이 환율이 1,100원 부근에서 1,300원 부근으로 200원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이렇게 1,400원 이상 킹달러를 4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서 결국 고환율로 인한 피해는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경제가 박살나는데 환율 상승에 베팅해서 돈 벌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이자 전 권한대행 최상목은 정말 기쁘겠네요. 금리 인하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부동산 부양 정책만 내놓는 이런 정부 정말 답답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3개월 내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저는 다음 달에 나올 4월 말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미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할 텐데 달러 인덱스가 약세니까 이 핑계도 될 수 없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분기말 효과 소멸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라고 얘기하겠죠. 한국 경제 체력이 급감한 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다음 달에는 4천억 달러가 깨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4천억 달러가 깨지면 1차 마지노선에 이어서 심리적 지지선까지 완벽하게 붕괴되기 때문에 환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외환 보유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